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막말이 콧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단속을 비웃듯 또 다른 막말 논란이 연일 이어지면서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나치다 할 정도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하나 제끼는 정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봉주 말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과거에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 및 좌파 진영 인사들의 과거 막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듯합니다. 여야 모두 이른바 막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었는데 막말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객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혐오와 증오를 부르는 막말의 영역으로 봐야 할지, 또 정치 성향, 세대, 계층 등에 따라서도 똑같은 발언을 두고 해석과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난해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정봉주 막말의 경우처럼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분노했을 그런 절대적 평가를 받는 막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 즉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를 좋지 않은 여야의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실례로 노무현 문제를 비판한 추가적인 과거 막말이 드러났다며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노무현을 불량품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당 지도부가 적극 엄호하고 나서고 있죠. 이것만 봐도 양당이 막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피부에 잘 와 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막말 또는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의 발언을 한 좌파 진영 인사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우선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부터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형수에게 도저히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장본인입니다. 이 욕설 녹취록을 들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을 텐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준하는 득표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이것 말고도 이재명은 과거 트위터에 쓴 글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티즌에게 완전 또라이인데 설마 또라이는 아닌 것 같고 라던가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라던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마팔은 쥐나 닭 같은 동물이나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다 해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유세에서는 살인 강도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재명은 살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말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취소 이론은 정봉주는 물론 이재명이 돼야 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그다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의 경우를 봅시다. 이해찬은 과거 2018년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2020년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해찬은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니까 라며 또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총선 전에 부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은 부산은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며 부산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는 안 돼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해찬은 박원순의 장례식장을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응을 묻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란 욕설을 퍼붓기도 했었죠. 즉 막말의 대명사 이재명, 이해찬 같은 사람이 이번 총선을 이끄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까
양문석 같은 사람을 그냥 살려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민주당 지도부 홍익표 원내대표의 과거 막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지난 코로나 발생 초기 때 홍익표는 이른바 대구 봉쇄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요. 2019년 2월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는 20대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도부 체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정청래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2021년 불교계를 향해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빼앗아 가고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통행세를 내고 있다라고 말해 불교계가 들풀처럼 일어난 적이 있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지 않나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서 마시라는 등의 거친 언행으로 논란을 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경태 동대문을 후보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도 성적 학대라는 어이없는 프레임을 들이댔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라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며 천안함 비하 발언도 빼놓지 않았지요.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재입당한 이현주의 경우 숱한 막말 논란 중에서도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폄훼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친 X들, 조리사는 생산성이 낮은 밥하는 아줌마 등의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게 바로 이현주였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말하는 언론은 다 가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신 나간 발언을 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후보의 발언이라던가,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라고 한 권칠승 민주당 화성시병 후보라던가, 천안함 전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라고 말해 문매를 맞았던 조상우라던가, 특히 안보와 관련한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쪽 계열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조국은 조적조로 대변되는 내로남불 말고도 과거 2010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경주 무덤궁과 관련해 여인의 소담한 젖가슴을 연상시킨다, 성형수술을 하여 미사일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가슴이 아닌 천연가슴이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고, 201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는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혹은 민주당 계열 인사들의 과거 막말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주당이 거르지 못한, 아니 민주당이 국민 무시하면서 대놓고 거르지 않는 막말 인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